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여기 텍스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코드를 이제 같이 한번 실행해 보면서 볼 것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OS, RE 이런 것도 같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과학 쪽에서 이제 판다스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약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뭐 텐서플로우 나중에 쓸지도 몰라서 한번 써줘 봤고, 뭐 케라스 유틸스는 뭐냐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압축을 풀고 뭐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셋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뭐라고 정했냐면 텐서플로우 안에서 케라스 유틸스 안에 get file, 파일을 가져오는 함수네요. 봤더니 파일 네임은 IMDb는 이제 미국의 영화 리뷰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 보면 영화에 대한 평가 남기고 이제 리뷰 글을 남기죠. 이제 그것들을 모아놓은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연구용으로 쓸 수 있게 여기 URL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탠포드 대학교의 AI 랩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 URL로 가서 다운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압축을 풀어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딱 시키시면 여기까지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스탠포드 AI 랩에 있는 이 URL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았다라고 해서 다운받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데이터 언더바 셋이라는 걸 다운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다운받은 형태의 모습이 나오겠죠.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셋이라는데 이제 케라스란 데이터셋 imdb tar.gg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받아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이 파일들을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닝 용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테스트 용도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받아온 파일을 이제 우리가 다운받아온 파일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각각 트레인 언더바 df 데이터 프레임의 df입니다. 판다스라는 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 테스트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고 데이터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는데 데이터라는 함수는 바로 위에 만들었어요. 근데 데이터라는 함수도 보면 디렉토리 언더바 데이터라는 함수를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제일 위에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뭘 할 수 있다? 요 함수와 그 밑에 있는 데이터라는 함수는 여기 트레인 언더바 df 혹은 테스트 언더바 df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현한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라는 함수는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OS 운영 체제에서 패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파일 시스템에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그다음 디렉토리 네임까지 한 다음에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요 이름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다운받은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서 걔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가져오기 위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라면 요 데이터라는 함수와 디렉토리 언저바 데이터라는 함수는 쓰는 법이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았으면 거기 가서 압축 풀어서 뭐 데이터 내용 가져오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워서 쓰는 거라든지 갖다가 따서 쓰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다 외워서 혼자 짜지는 못하고요. 다들 이렇게 짜는 대로 그냥 짜는 겁니다. 데이터라는 함수를 보면 우리가 그런 URL을 다운다면 그 URL을 가지고 우리가 디렉토리 언더바 데이터로 가게 되면 이 디렉토리 언더바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리드 모드, 즉 그 파일에다 뭔가 새로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내용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제 리드 모드로 계속 읽으면서 데이터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처음엔 비어 있지만 어펜드라는 함수를 써서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계속 이 리뷰 글을 이 안에 넣어서
리턴할 때는 판다스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서 우리가 리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다스는 이제 PD라고 쓰죠. 그래서 PD, 판다스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들, 읽어온 데이터들을 다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쭉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가져왔으면 그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리뷰 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서 긍정이면 파지티브라는 의미로 포스, 아니면 부정이면 네거티브라는 의미로 NEG라고 써가지고 포스, 즉 우리가 긍정의 글에 대한 것인지 부정에 대한 것인지도 우리가 따오고요. 센티멘트라는 이름으로 긍정의 감정은 1, 부정의 감정은 0으로 해서 그 리뷰 글마다 센티멘트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train.df 한 다음에 점 헤드라는 함수를 쓰면 이건 상위 5개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들어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앞 라인에서 train 언더바 df라고 만들었는데 과연 이 train 언더바 df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니까 점 헤드라는 함수를 쓰면 상위 5개까지만 보여줘요. 5개를 봤더니 리뷰와 센티멘트가 있습니다. 자, 리뷰. Anyone who has seen this movie and reviewed it 어쩌고저쩌고. 근데 센티멘트는 1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리뷰를 남겼고 이게 긍정의 리뷰라고 합니다. I'm normally not compelled to write a review. 나는 뭐 평소에는 말이야 리뷰를 잘 쓰진 않는데 하면서 시작을 하죠. 얘도 근데 긍정의 리뷰래요. So in a words, amazing. 아 이거 훌륭한 영화야. 이거 진짜 이건 amazing해. 라고 하면 뭐 좋은 거 같죠. This movie is horrible, it's so bad, it's good, 어쩌고저쩌고.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얘도 뭐 긍정의 리뷰라고 합니다. Okay, the recent history of Star Trek has not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뭐 긍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뷰 글들을 이제 리스트로 다 모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하고 싶으냐? 저 리뷰 글 중에서 필요 없는 애들을 걸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죠? 이 리뷰 글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아맞추는 뭔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 글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전처리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문자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소문자? 아니죠. 그 문장의 의미를 판단하는데 대문자, 소문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마침표라든지 가끔가다 이렇게 HTML용의 태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보고 감정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용어로 단지 이렇게 OX라는 이진 분류를 위한 거라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좀 전처리를 해주고 싶다. 미리 한번 우리가 깔끔하게 손을 한번 봐주고 학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사는 게 텍스트 언더스탠딩, 즉 이 문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좀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하나 리뷰의 리스트를 다 갖다 놓고 그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그 리뷰글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포문으로 리뷰글 하나하나를 R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스플릿을 시켜버려요. 즉 빈칸을 기준으로 단어를 다 쪼갠다는 소리예요. 그걸 바로 토크나이즈 했다고 합니다. 즉 워드별로 다 나눈 거예요. 그럼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뭘 하죠? I, N 그러면 단어의 개수를 재요. 랭스니까 이거는 여기 지금 설명서 나오죠. 밑에 return the number of items in a container. 즉 얘는 뭐죠? 이거 지금 I니까 단어 한 개다. 1. M은 AM이다. 단어 2개다. 2. 이런 식으로 그걸 잽니다. 그래서 review length by token. 자, 단어를 봤을 때 얘네들이 몇 개의 단어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이제 단어라기보다는 이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애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 토크나이즈된 월드가 있어요. 자, 리뷰 글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리뷰를 돌아다니는 게 R이에요. 그럼 그 R을 가지고 다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개서 이제 토크나이즈 시켰다 그래요. 즉 문장을 다 쪼갠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얘의 개수를 세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문장의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거고 얘는 뭐죠? S인데 replace에서 얘는 뭐죠? 지금 비어 있는 거를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그 하나의 문장에서 센텐스 리뷰 글에서 이 지금 R이 아니라 S죠. 그 S를 리플레이스를 하래요. 뭐죠? 이 빈칸이 있으면 빈칸이 없는 걸 리플레이스 해라. 즉 여기 보시면 이 글에 이 빈칸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뭐냐면 리플레이스 함수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치환을 시켜라. 이렇게 바꿔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건 빈칸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빈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빈칸이 있는 것들이 나오면 얘 빈칸 없애주라는 소리예요. 빈칸 없는 걸로 바꿔주라는 소리니까. 그럼 뭐죠? 문장들을 하나의 단어로 쫙 붙여놓는 거죠. 빈칸을 더 없앴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통으로 알파벳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얘는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얘는 알파벳 단어 워드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세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anyone 하나, who 하나, has 하나, seen 하나, this 하나, movie 하나, and 하나, reviewed 하나 이런 식으로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거고 밑에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설명을 조금 약간 애매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전체 몇 개의 월드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밑에는 몇 개의 알파벳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단어가 몇 개냐? 밑에는 알파벳이 몇 개냐? 위에 쪽 말한 것에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게 쉽게 위에 있는 거는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거구나. 밑에 있는 거는 알파벳의 개수를 세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봤어요. 사실 문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단어들을 알파벳들을 잘 파싱을 해서 이해를 해서 보여준다는 건 그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했더니 그림의 사이즈로 한번 matplotlib이라는 건 Mathematics Plotting Library, 즉 우리가 이제 플로팅 할 때 쓰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pyplot, 파이썬 플롯 해서 그냥 plt라고 쭉 쓰는 것들은 다 파이썬으로 플로팅을 하는 거고요. 그림의 사이즈인데 12x5로 한다. 사실 이거 실행시키면 밑에처럼 나오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12x5다. 즉 가로가 12, 세로가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view length by token, 즉 단어의 하나하나의 단어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거고 B는 뭐냐면 이게 지금 히스토그램 함수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라고 해서 히스트거든요. 즉 우리가 단어에 이거 히스토그램을 세는데 얘가 50개씩 이렇게 하나의 뭉탱이로 한다. 즉 0부터 50까지, 50부터 100까지, 100부터 150까지, 150부터 200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섹션의 사이즈가 50이라는 거고요. 알파는 뭐냐면 우리가 플로팅해서 히스토그램 보여주는데 반투명으로 해라. 투명도입니다. 그래야 왜냐면 밑에 알파벳 개수와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겹쳐서 보여야 되는데 이 뒤에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투명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알파라고 해서 이제 투명도를 한 50% 투명하게 해다오라고 말한 거고요. 컬러는 R이니까 레드, 빨간색이고 밑에 있는 건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건데 얘는 역시 50개씩 세그멘트를 나누고 알파는 0.5라 그래서 투명도는 50% 하고 있고 컬러는 B, 블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보세요. 히스토그램 50단위로 쫙 나눴고 빨간색이 단어의 개수래. 문장마다 단어가 진짜 길게 쓴 사람은 한 2,000개를 넘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히스토리를 봤더니 2,000 안쪽에 지금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써도 2,000단어 이상 안 쓰는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얘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얘네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구나.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다. 이래 되고 리뷰글 5,000개까지 나왔으면 또 2,000개 단어까지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단어에 갑자기 이 사람이 긍정 부정만 판단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막 나쁜 얘기만 2,000단어 쓰다가 뒤에 있는 2,001번째 단어부터 좋은 말만 써서 결론은 이 영화 좋아요라고 나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2,000개 잘라주고 나머지 단어는 무시해도 되겠다. 뭐 그런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 알고리즘을 짤 때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 때 내가 단어 2,000개까지만 읽어야지 뭐 이런 개념을 얻기에 이제 좋은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이 파란색은 뭐냐면 이 단어의 개수, 알파벳의 개수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단어의 개수, 단어라면 월드 하나하나 문자의 개수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8,000자까지 쓴 사람도 있고 가끔가다 이게 10,000개 넘게 쓴 애들도 있지만 대충 요 정도 한 5,000에서 잘라도 무방하겠다는 또 감도 오죠.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자, Y 스케일은 로그 스케일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걸 로그 스케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건 1개, 1, 넘버 리뷰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리니어 스케일이라는 로그 스케일이죠. 그다음에 타이틀은 리뷰 랭스 히스토그램, 리뷰 랭스 히스토그램. X 레이블은 이제 리뷰 랭스, Y 레이블은 넘버 오브 리뷰어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 주는 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 요 함수도 있고 요 함수도 있고 요것도 해주고 이거 만들고 실제로 한번 실행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헤드를 했더니 실제로 얘네들 테스트 트레이너도 데이터 잘 가져왔나? 잘 가져오고 있구나. 요 안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구나 알 수 있고 리뷰라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단어가 몇 개인지랑 문자가 몇 개인지로 잘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재미삼아 쓰는 건데 문장의 최대 길이는 얼마냐라는 걸 잴 때에는 다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리스트를 다 갖다 놓은 다음에 맥스 함수를 쓰면 최대 길이가 나와요. 야, 제일 길게 쓴 사람은 2470단어 썼대. 제일 짧게 쓴 사람은 10단어 썼대. 평균 길이는 미니를 쓰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233개의 단어를 써서 만들었다더라 라고 할 수 있고 문장 길이의 표준 편차는 173 정도가 표준 편차고 중간 길이는 174짜리고 1사분위 즉 우리가 단어를 썼을 때 문장을 썼을 때 우리가 25% 짧게 쓴 사람부터 시작해서 25등까지는 128 단어를 썼고 그 평균을 넘어서 174를 넘어서 그 우리 75%까지 본다면 한 284까지는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470이라는 정말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한 300도 좀 많고 한 200, 한 50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하나의 단어의 길이를 본다면 거기서만 쫙 잘라서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쵸? 이 밑에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 건 이런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얘는 피겨 사이즈 12 x 5 만든 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단어의 개수로 우리가 봤을 때 그걸 이제 그림으로 박스 플롯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박스 플롯이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단어의 이게 개수예요. Y축은. 토큰이라는 건 이게 주황색이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중간값이고 이건 하위 25%, 그다음 상위 75% 이렇게 나눠주고 나머지들은 그냥 아웃라이어들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걸 통계적인 분포를 보여주기 위한 함수가 바로 박스 플롯입니다. 여러분이 뭐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면 통계 분포 보실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박스 플롯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거는 위에는 토큰에 대한 거, 밑에는 단어 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 주황색이면 여러분은 뭐다? 단어의 평균, 녹색이면 뭐다? 중간값, 그 다음에 이제 사분위별로 해서 이건 하위 25, 상위 75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웃라이어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워드 크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과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저도 이제 갖다 긁어 쓰는 겁니다. 워드 크라우드라는 걸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스탑 월즈라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HTML에서 긁어왔으니까 단어 자체가 뭐 이런 게 중간중간 많이 껴있을 거예요. 마침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의미가 없는 것들은 일단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불용어라 부르는 건데 그걸 다 없애준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은 크게, 자주 안 쓰는 단어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려주면 뭐 우리가 이것만 딱 봐도 야 대부분 영화 리뷰어는 어떤 식의 단어를 쓰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항상 잘 동작하는 거 아닙니다. BR 이게 왜 크게 나올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HTML 태그에서 우리가 이 BR이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 리뷰 글에서 많이 나온 단어들, 뭐 쇼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뭐 스토리가 잘 전개된다 뭐 이런 리뷰가 있었나 보죠. 뭐 사랑에 대한 얘기들, 로맨스 영화 같은 게 있으면 그다음 캐릭터가 어땠다느니, 뭐 필름이 어땠다느니, 무비가 어땠다느니, 뭐 어떻게 보였다느니, 뭐 머치, 리틀, 플롯, thing, family, 뭐 가족 영화, something, another, maybe 아마도 자신의 생각을 쓰다 보니까 이제 maybe라는 단어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긁어옵니다. 워드 크라우드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름처럼 문장들을 보여주되 빈도수 높은 건 크게 아닌 건 작게 그려서 그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영화 리뷰 글이라는 말뭉치를 다 얻어와요. 문장을 다 얻어온 다음에 그 문장을 해석을 해서 제일 그 문장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분포를 그려서 우리가 요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라야 될지 혹은 그런 컨셉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분포라는 개념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걸 또 시각화시켜서 내가 중간값, 평균값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일단 문장 하나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파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기사 RSS 피드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신문기사 검색어로 검색하는 코드도 나오는데 그런 코드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쓰면
각각의 신문 기사마다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